네, 이제부터는 토크 앤 더 시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통해서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알찬 아이디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네. 좀 소외된 섹터에도 눈을 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특히나 그중에서 시장에서는 중국 관광객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탄력도 높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최근에 뭐 좀 시장의 이런 등락폭을 보신 분들은 이제 뭐 텍스 리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이제 면세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뭐 반등이 나오는 거 보시고 도대체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제주도로 이제 입도를 하는 그 입도객 수가 지금 거의 1만 명에 육박한 수준인데요.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제주도로 바로 직항하는 그런 부분들과 또 항공 쪽으로 좀 지켜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코로나19 이후로 봤을 때는 노선이 뭐 그때 코로나19 대비했을 때 한 15% 정도 약 회복이 되어 있는 추가로 회복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만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 관광객이 이렇게까지 제도에 많이 오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크루즈 쪽으로 같이 열어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해당 부분은 이제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됐을 때마다 이제 크루즈에 대한 이런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상당히 핫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시장이나 뉴스에서 굉장히 좀 놓치게 되는 그런 요인인데 또 최근에 또 산업 리포트가 굉장히 좀 잘 나와 있어요. 거기서 분석이 잘 되어 있는데 입도객 자체가 어쨌든 한 9,800명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입도객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관련된 산업군들에서의 뭔가 호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호텔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됐었던 게 뭔가요? 안 오기 때문에 그쵸. 사실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의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역대로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왔었던 2016년도와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아마 좀 수급적인 부분과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 괴리가 지금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흐름들이 뉴스나 이런 데에서 거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단순히 검색해 보시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시장에서는 한 2거래일 전부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점부터 이런 것들 좀 조사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면은 뭐 충분히 쫓아가시는 거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뭐 이제 중고거나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중국 크루즈 상품들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해당 상품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이런 흐름들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 외국인 입국객의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 방한의 선행 지표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0,000명에 육박했다는 것은 또 의미 있는 숫자일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이런 수혜 산업군들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한데 사실 우리도 여행을 가면 네. 이왕 여행 간 거 좀 먹고 놀고 자는데 투자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혜 산업군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게요. 네, 이미 뭐 벌써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말씀해주신 부분들이니까 이제 면세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뭐 레저라든지 뭐 레저 같으면 이제 카지노나 이런 것들이 오.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크루즈 상품을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은 면세 쪽으로 많이 기울어 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크루즈 상품이 보통은 이제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한 3에서 4거일 정도 자고 가는, 거 놀고 가는 그런 상품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제주도에서 좀 주요한 관광지와 이런 면세나 이런 상품만 구경하고 바로 뭐 일본이라든지 기타 주변국으로 옮겨 나가는 상품들이 많은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후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면세가 가장 빠르게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제주도에 대한 입도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흐름들이 나머지 산업군들로도 충분히 낙수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산업군들이 정말 주가가 너무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을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도 좀 낙폭이 굉장히 과하게 나왔었던 산업군 내에서 갑자기 뭐 좋은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수급발 부분으로 좀 주가의 급등이 나온 산업군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AI 보안 같은 거 사실 좀 좋은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주가는 정말 뭐 52주 최저가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급등 나온 것도 있고요. 뭐 게임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각 기업별로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군들도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된 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크루즈 쪽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면 뭐 단연 면세 쪽으로밖에 먼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혜 산업군으로는 뭐 면세나 카지노, 호텔 등 다양한 산업군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뭐 크루즈, 면세 꼭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면세점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지 사실 면세점 관련 종목이 네. 몇 개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많이 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뭐 종목명이 약간 좀 모태신라라고도 많이 불리는 일단 저는 호텔신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면세 쪽으로 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종목이 많지 않고 지역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서울 지역의 일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있잖아요. 뭐 광화문 지역도 있고 뭐 네, 이런 제주도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이런 특정 지역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쪽이 제주도이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시내 면세점을 가지고 있는 그 라인업이 높은 호텔 신라를 좀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면세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데이터들을 좀 살펴봤을 때 따이공의 수요가 굉장히 좀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한 1월 달부터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따이공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한번 이제 면세점 관련된 종목군들이 2023년 뭐 7월경이죠. 이때도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 있다가 이게 이제 단기간에 막 4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의 스토리가 뭐였냐면은 그땐 따이공의 수요가 굉장히 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이런 기조가 좋아지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투자 아이디어로 사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이공에 대한 수요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크루즈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받는 시내 면세점에서 관련된 수요가 좀 쏟아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면세점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무비자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 쪽에서 좀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고 또 이제 개별적인 면세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단체 관광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개별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서울 면세점보다는 지금 입도객 자체가 굉장히 몰리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특정 면세 지역으로의 수급 쏠림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지만 면세 쪽에서는 호텔 신라가 굉장히 좀 특별한 이런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렇게 따이공부터 시작해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 워낙 반도체라든지 일부 좀 특정한 강력한 수급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좋은 이슈들이 나와도 이게 조금 반영이 덜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쪽과 좀 연관되어 있는 항공주가 대표적인데요. 사실 52주 이제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면세 쪽 같은 경우도 이런 긍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와도 단기적으로는 좀 소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순환매 부분들이 분명 나타날 거고 거기서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도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는 산업군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쪽은 또 이제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턴어라운드를 시작하는 그 시초 부분에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위치적인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워낙 수급이 제약 바이오와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소외된 섹터로 관심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순환매 관점 안에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텔 신라를 탑픽주로 꼽아주셨는데 제가 차트를 보니까 딱 오늘 장대 양봉이 딱 그려졌어요. 네. 오늘 4%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구간에서 접근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실게요. 네, 뭐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한 달의 수급을 좀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은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거의 수급의 8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블랙홀이죠, 거의.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산업군들도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던 방산이라든지 뭐 변압기, 바이오 정도 그리고 그런 부분들만 사실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죠. 저 PBR 정도. 그리고 이제 이탈되는 쪽은 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공백이 굉장히 강해진 상황에서 이게 사실은 개인만 산다라고 주가가 움직이는 건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좀 동시에 순매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가 요 최근에 이 흐름을 보시면은 정말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에서의 순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보시면 다 새파란 거 보이시죠? 네. 그런 상황인데 오늘 드디어 바닥권에서 개인이 드디어 팔기 시작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연기금이 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아마 연속성으로 좀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는 데까지는 시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구조적으로 뭐 6만 원부터 9만 원까지 가신다라기보다는 단기간으로 봤을 땐 이전에 이런 매물대 단기 박스권 상단 정도 혹은 이전에 저점을 다졌던 그 라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방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뭐 한 10에서 15% 정도의 상방을 열어놓고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대신에 만약에 6개월 이상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모아가시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이 정말 어려웠었던 2026년 이때부터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부터 해서 우리 중국의 입도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역대급으로 늘어났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기부터 주가가 지금보다 더 낮았던 가격이죠. 47,000원 라인 때부터 이게 12만 원대까지 거의 직항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입도객 데이터로 본다라고 한다면 2016년도에 비해서 거의 떨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탄력도는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지금 자리나 이런 업황적인 상황이나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익 관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보고 보신다라면은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 있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도 사실 중간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입금이 상당히 있었고 그게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어느 정도 상쇄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아마 하반기 3분기 지나서 4분기부터는 폭발적으로 이런 실적에 대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항공주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좋아지는 거와 맞물려서 분명 수혜가 받는 낙수효과 산업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뭐 면세의 흐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면세점 탑픽주로는 호텔 신라를 꼽아주셨습니다.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관광객이 많으면 또 텍스 리펀 관련 종목들도 좀 움직일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거래 전부터 사실 좀 탁 턴이 나오는 흐름인데 월요일 날 사실 이게 이 종목이 장중에 15%가 오르고 종가상으로 13%가 올랐고요.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5% 오르다가 3% 올랐으니까 거의 한 18% 정도가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해당 종목이 이렇게까지 좀 급하게 올라간 명확한 이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좀 리포트도 나온 부분이 있고 거기서 조금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저번에 이제 요거죠. 또 이 우리 면세나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 9월 달까지는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주가가 뭐 단기간에 한 40% 정도 좀 빠져주는 이런 40~40%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일평균에 대한 이런 매출액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면서 실적적인 부담감들이 좀 생긴 상황인데 현재 시점은 그 이전에 굉장히 좋았었던 시점에 일평균 매출액을 뛰어넘는 상황이고요. 5월, 6월 달까지 갔을 때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한 20~30% 이상의 이런 일매출이 더 확대가 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OM으로 보더라도 입국자 수에 대한 이런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뭐 국내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지금 텍스 리펀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전역 부분에서의 이런 면세 매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미 찍히고 있고 일평균 매출액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적이 늘어난 거에 대한 확인 과정들만 진행이 되면 되거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넘버가 명확하게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격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3월 들어서 이제 역대 최대 매출 흐름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7월에서 8월까지는 또 프랑스에서의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약간 비수기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산업군들에 대한 흐름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이런 최대 매출 기조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이제 면세 쪽 움직일 때 면세 쪽도 움직일 때 이제 이 종목이 좀 가장 빠르게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을 좀 지표 삼아서 앞서 언급드렸던 호텔신라를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물론 이제 이 거래를 전에 샀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뭐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실적 베이스로 본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이고요. 또 매물대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5,400원 돌파를 하실 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일매출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 트라이 해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상방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는 현재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고 또 최근에 주가가 돌아서는 흐름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텍스프리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관광객이 또 주로 소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거든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 화장품 종이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도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전해주실게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건 중국인 관련된 부분이고 아까 좀 빼먹었는데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올리브영 이제 단독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올리브영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최대 수혜를 받는 거 플러스 알파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런 중국발 영향도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해외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의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1위를 또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일본 지역에서 사실 프랑스를 좀 넘어선 부분이고요. 기타 지역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색조 기반으로 52주 신고가를 찍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색조 기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화장품의 트렌드는 OEM, ODM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아이패밀리 SC 이거 립 제품이죠. 그리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나 잉그루드랩 이런 쪽으로 일단 먼저 편승을 하시는 게 좋고요. 미국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뭐 주가의 탄력도 굉장히 좋았는데 실리콘2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면 업황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고 이제 용기 쪽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이제 전저점을 돌파를 하고 지금 52주 신고가 갱신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다 이제 미국발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조 기반이나 아니면 이런 용기 쪽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더 이제 더디게 움직이는 쪽을 보신다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좋지만 아직까지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후발로 보시기에는 해당 종목군들도 좀 나쁘진 않지만 대신에 기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2주 신고가를 찍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급적으로 굉장히 쏠려 있는 상황이고 매수세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건데 해당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다른 쪽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간의 변동성이 작을 수는 있지만 수익을 좀 노려보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 종목이 대부분이 한 3분기, 4분기 연속적으로 이제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엔터가 또 반짝 움직였잖아요. 근데 엔터 같은 경우는 2분기 이후부터 대거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회복으로 인해서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컨텐츠나 엔터 관련된 산업군들이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보고 색조에 대한 또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또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소외됐던 면세와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소외됐던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요즘 시장에서 핫한 섹터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반도체 종목들 정말 잘 가고 있거든요.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장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수급이 쏠리는 부분이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건강하진 않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수급이 쏠리되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를 좀 압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래도 특정 산업군이 좋아지면서 투심이 좋아지고 이게 전반적인 시장의 훈풍으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를 이긴 거래일 자체가 거의 적습니다. 거의 한 2대 8 수준이에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은 적이 10거래일 중에서 한 2거래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포모 현상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고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이 쏠리는 이유는 좀 명확하게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워낙 좀 좋게 나왔고 특히나 이제 부호 EPS 같은 경우 부호 자체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4월 5일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의 수급 쏠림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실적적인 가이던스도 굉장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게 나왔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보더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3% 이상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전까지 이런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내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또 반도체 중심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순환매 흐름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거래대금이 최근에 한 20조까지 좀 쪼그라드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12조 13조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유동성 자체가 25조 수준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2차 전지가 시장을 굉장히 휩쓸 때가 이제 25조에서 27조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금방 약간 뉴욕 증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뉴욕 증시 지수를 보면요. S&P 500 지수,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기술주의 반등으로 지금 0.3에서 4%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더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금요일날 미국 PC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까 전에는 그래도 내일도 반도체 종목도 흐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덧붙여 주실게요. 일단은 PC가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의 이제 엇갈리는 연내 뭐 이제 1회나 3회 이제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도표에서는 3회로 좀 인정이 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엇갈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뭐 물가 지표에 대한 변동성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전거래일에 미국장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AI 반도체 필두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오늘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한 흐름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만 사실
사실 조금 실적에서 괴리만 안 나타나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랠리는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포지션 유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에 뭐 변압기나 방산, 조선, 2차전지, 바이오 요 안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가 내 포트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삼성전자 후발로 접근하는 거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로 해주셔야 돼요. 뭐 한 번에 다 거치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분할로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 반도체 너무 올라서 좀 두려워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산업군들에서 대장주들만 한 5%씩 해서 포트 형성하시고 하나가 이제 올라갈 겁니다. 한 2, 3거래일마다 한 번씩 순환매 되면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를 때마다 단기적으로 수익하시면서 현금 유동성 만드시고 단기적인 이런 포트로 이제 수익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최근 시장에서의 너무 소외감 느끼지 않으시고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를 너무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미국에서 이제 속스랑 속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 ETF를 기반으로 이제 비율 좀 삼으셔가지고 좀 해보시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도 반도체 섹터의 상승 랠리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